빅토리아 아두이노 미토스 1. 굉장히 디자인이 예쁩니다. 심플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호퍼, 원두를 담는 호퍼가 이렇게 안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온도가 보이지가 않고 이 부분이 제일 깔끔하죠. 뚜껑을 열어서 보면 이 안에 이제 원두가 들어간다는 점,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을 확실하게 예쁘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호퍼를 감추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큽니다. 그 세팅은 간단해요. 별표와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별표를 누르면 도주 2, 도주 3, 그 다음에 매뉴얼, 도주 1, 도주 2, 도주 3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이 매뉴얼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누르고 있는 동안만 커피가 나올 거고요. 이제 세팅되어 있는 이 숫자를 그냥 화살표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또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누르면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고. 전원 스위치도 앞쪽에 보이는 이 버튼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분쇄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다이얼을 숫자를 보시면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 이 포타필터를 거치하는 게 보통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포타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알맞게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불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보이시는 이 각도가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포타필터를 꽂아도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져요.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른 포타필터를 어떤 걸 꽂아도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게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은 이렇게 거의 세워져 있어요. 약간 대각선이긴 한데 거의 세워져 있고, 위에서 원두가 나와서 날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회전하면서 밖으로 밀려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약간 멋있게 생긴 이 선이 열선입니다. 열선. 히팅하는 히팅 선이에요. 요거를 이제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 꼽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꽂혀 있으면 히팅이 작동을 하는 거고, 저는 지금 빼놨죠. 빠져 있으면 히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램프도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불도 나와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여러모로 봐도 좋아요. 그라인딩 하는 거랑 추출하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커, 안녕하세요.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미토스 1 그라인더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설명도 좀 하겠지만 조금 독특한 것은 미토스 1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라인더 날의 히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곁들여 드릴게요. 히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러시 타임이라 그러죠. 카페가 좀 바쁘게 돌아가게 되면 원두를 계속 갈게 되면 그라인더 날이 마찰을 하면서 그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라인더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그라인더 때문에 원두도 뜨거워진다. 그래서 이 뜨거워진 원두가 맛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향미도 손실이 된다. 이렇게 보통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급 그라인더를 보면 대부분 쿨러가 달려 있거든요. 쿨러가 2개씩 보통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라인더 날이거든요. 날이 마찰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물론 모터도 과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쓰게 되면. 중요한 거는 그라인더 날을 식혀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쿨러가 달려있는 위치를 보시게 되면 그라인더 뒤쪽에 달려있거나 옆에 달려있는데 그라인더 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쿨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터도 좀 식혀주고 그라인더 날의 열기도 조금은 빼앗아 줄 수 있겠지만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를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모터 위주로 시켜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라인더 날을 좀 직접적으로 좀 쿨링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냉장고처럼 이렇게 냉기를 이렇게 뿜어가지고 하고 이런 방법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단가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어쨌든 많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라인더를 쿨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빅토리아 아두이노라는 회사에서 미토스원, 시모넬리와 이렇게 합작하고 있는데, 미토스원이 독특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뭘까요? 그라인더를 쿨링을 시킬 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좀 힘들다면 차라리 그라인더를 히팅을 시키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역발상인데요. 그라인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그냥 애초에 러시 타임이 아닐 때도 그라인더 온도를, 날의 온도를 높여 놓겠다라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 히팅하는 그 선을 통해서 그라인더 날이 있는 그 위치에 열선이 들어가가지고 날이 같이 데워진단 말이죠. 신기한 발상이죠. 저도 사실은 히팅 기능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 뒤에 코드를 뽑아내게 되면은 히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주변의 다른 분들도 대부분 아마 그거를 뽑은 상태로 쓰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진짜로 맛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해봐 드릴게요. 일단 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추출을 해서 하나씩 맛을 봐가면서 비교를 좀 해본 결과는 일단은 추출의 시간은 크게 차이는 안 났어요. 한 1, 2초 정도 차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일어나는 차이니까 추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추출되는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히팅이 되었을 때가 조금 더 고르게 더 많은 성분이 나오는 듯한 색깔로 보였습니다. 채널링도 좀 더 적었고요. 미뤄 봤을 때 아무래도 히팅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스가 좀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가스가 너무 많았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맛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좀 바디감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히팅을 했던 커피가 조금 더 바디감이 높은 정도로 나왔고요. 지금 이거 제가 한 15분 뒤에도 맛을 본 건데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먹었을 때도 확실하게 바디감의 차이가 조금 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커피가 조금 진하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서 쓰진 않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히팅하는 게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향미적인 측면에서는 히팅을 한 커피가 향미가 손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히팅을 안 하고 쓰다가 잠시 히팅을 해가지고 추출했을 때는 향미 손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과도하게 많았던 가스가 절제되어서 추출이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단회적으로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히팅을 켜놓은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토출구 그 바로 위에 그라인더 날이 있고, 그라인더 날 바로 위에
이제 호퍼에서 원두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 히팅이 되는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그라인더 날을 히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라인더 날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원두가 들어오는 곳에서 히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그라인딩이 안 된 원두 상태의 그 호퍼 끝에 있는 그 원두들이 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뜨거운 온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스도 손실되고 향미도 손실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바쁜 매장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바쁘지 않은 매장, 좀 띄엄띄엄 이렇게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이 사실 30분 정도만, 20분, 30분 정도만 그대로 방치를 해도 향미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팅을 하자마자 바로 뽑으니까 한 5분 정도밖에 히팅을 안 했거든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막 커피 주문은 안 들어오고 뭐 다른 음료 주문하다가 또 다시 커피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30분 이상 지체되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향미가 많이 손실된 커피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바쁜 매장일 때는 히팅 기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쁘지 않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히팅 기능을 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스원에 제가 또 몇 가지 설명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그라인더를 써봤는데 미토스원 같은 경우에는 플랫버 중에서도 상당히 플랫버 같은 성향을 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균일한 분쇄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을 보면 맛도 바디감은 상당히 높게 표현이 되지만 향미는 다양하게 표현은 안 됩니다. 코니컬버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좀 바디감이 높은 그런 커피를 이제 다루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미토스원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다양한 향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미토스원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같은 플랫버라도 SP2와 미토스원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SP2가 조금 더 다양한 맛이 날 수 있고요. 미토스원은 조금 더 깔끔하고 좀 바디감이 높은 표현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장점은 뭐냐면 분쇄 분포도나 또 이 뭉침을 해결하는 정도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거의 뭉치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플랫으로 담았는데 실제로 저울로 재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 3g이 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양을 담게 되면 커피가 막 넘칩니다. 그래서 미토스원을 다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추출할 때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은 2번을 나눠서 그래서 담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쇄하는 시간이 7초가 나왔다. 그러면 3.5초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3.5초만 커피를 담은 다음에 노킹을 합니다. 탁탁 쳐가지고 눌러주고 다시 나머지 3.5초를 받으면 그나마 덜 흘리고 어느 정도 잘 잡힙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나눠서 담아도 좀 이렇게 넘치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넘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하는 양을 담으려면 눌러서 담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원두를 진짜 더 많이 담는 게 아니에요. 저울로 재보면 같은 양인데 부피가 크게 보이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잘 채워져서 굉장히 골고루 잘 떨어져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고 채널링이 진짜 거의 안 생기는 좋은 그라인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토스원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마쳐봤고요. 또 다른 그라인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 제가 풀어나갈 테니까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